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7년이 다 되어가는 35살의 여자입니다. 7년 동안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힘들어서 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을 것 같네요. 저랑 비슷할 때 결혼한 제 친구들, 아니 오히려 저보다 2, 3년은 더 늦게 결혼한 동생들까지 다들 가진 거 없이 시작했어도 남편이랑 열심히 돈 모아서 집 사고 차 사고 아이 낳고 재산 불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저는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이랑 같이 모은 재산이 정말 말 그대로 빵원입니다. 우리 부부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까지 아이도 없고 남편 혼자서 외벌이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남편 수입을 합하면 세금 모두 제하고 한 달에 600만 원이 넘고 제가 명품 가방이나 사치품에 돈을 쓰면서 과소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평균보다 아껴서 살고 외식 줄이고 생활비도 적게 쓰고 우리 두 사람 수입의 반 이상을 매달 적금 붓고 모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거의 병적으로 절약하는 데 집착하는 사람이고 별명이 자린고비 스크루지 짠돌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벌고 아껴가며 7년을 살았는데 왜 우리 부부한테 아무것도 모아둔 재산이 없고 처음에 신혼집으로 얻은 낡고 작은 빌라에서 계속 살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비싼 차를 사거나 도박이나 술을 마시면서 허투루 돈을 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직접 가계부도 쓰고 나이 40에 아직도 한 달 용돈 10만 원으로 버티는 슈퍼 짠돌이입니다. 우리 부부 한 달 식비와 생필품 비용을 포함한 기본 생활비는 보통 40만 원 내외로 해결되고 용돈 10만 원 그리고 통신비와 교통비 공과금까지 다 포함해도 한 달 지출이 평균적으로는 100만 원이 채 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결혼하고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을까요? 문제는 생활력 부족한 시댁 사람들과 그런 와중에도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한 번씩 커다란 사고를 치고 해결해달라고 징징대기 때문이에요. 시댁 식구들은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사고를 종종 저지르고 그걸 단 한 번도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법이 없이 제 남편에게 해결해달라 합니다. 지금까지 결혼 생활 6년을 넘어서 7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적금 통장을 해약한 횟수만 다 합쳐도 한 손으로 셀 수가 없어요. 진짜 이제는 남편 입에서 시댁 이야기가 나오고 징징대는 소리를 할 때마다 지긋지긋하고 머리가 아파서 듣고 싶지도 않아요. 일단 저희 시댁 사정이 딱한 건 객관적으로 사실입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시집 오기도 전부터 투병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작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온 식구들이 정말 힘들어했었어요. 저도 그런 상황 다 알면서 결혼했고 사실 저희가 시부모를 도와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도 미리 다 인지하고 있었죠. 변명이라면 변명인데 남편이랑 결혼 결심했을 때 제 나이가 27, 28이었고 그때는 사랑에 눈이 멀고 젊은 혈기에 자신이 있어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몇 년 동안 몸에 좋다는 약을 구해서 드시게 하고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다고 하면 시도해보곤 하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수술과 양약으로 차도가 안 보이니 전국 팔도에 잘한다는 한의원도 다 돌아다녀 보면서 침도 맞고 약도 지어 먹고 별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이 더 악화되셨어요. 그러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시어머니가 이상한 종교단체에 빠져서 무슨 비싼 약을 사다가 마시게도 하고 회복기원 기도를 올려야 한다면서 저희 보고 3천만 원을 내놓으라 하시더군요. 당연히 저는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절대 안 된다고 말렸지만 남편이 자식된 도리로 끝까지 거절을 못하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과 제가 같이 붓고 있던 적금을 깨고 3천만 원을 시모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저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아버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시모는 완전 눈이 뒤집혀진 상태였고 그렇게 한푼에 벌벌 떨던 남편은 아버지를 위해 큰돈을 고민도 없이 써버리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전혀 효과가 없었고 제 기억으로는 종교단체의 어머님이 가져다 주신 돈만 5천이 훌쩍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 모든 짓이 끝나게 되었는데 저는 차라리 이쯤에서 끝내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남편과 저는 돈을 따로 모으기 시작했고 언제든지 부부 공동적금을 깨버리고 남편 마음대로 써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뢰가 생기지 않았어요. 결혼 1년차 때 저와 동갑인 시동생이 친구들과 바다 보러 놀러 간다고 렌터카를 빌려다가 속초에서 새벽에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냈어요. 그때도 음주운전 벌금에 차수리비나 합의금까지 다 합쳐서 2,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시부모님은 전혀 갚아줄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고 결국 그것도 남편이 적금 깨서 그거 다 갚아줬습니다.
받아갈 때는 도와달라고 눈물 콧물 다 짜내면서 형이랑 형수한테 앞으로 잘할 거라고 하더니 결국 고민하다 큰돈 해줬는데 그 뒤로 입 싹 닫고 명절에 햄깡통 통조림은커녕 안부 전화 한번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전부터 시아버지 병원 가실 때나 명절 때 집안에 무슨 큰일이 일어날 때마다 수십만 원에서 200만 원씩 자잘하게 시댁으로 돈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시동생이 음주사고 내서 적금 깼을 때까진 제가 멍청해서 가족이면 당연히 이렇게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2년 전에 시모 때문에 사이비 종교단체에 3천만 원 가져다 줬을 때 그때는 처음으로 제 미래가 무섭고 걱정되기 시작했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동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따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앞으로 또다시 시댁에 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그땐 남편 돈으로 알아서 해결하고 제 돈이라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런 결심이라도 안 했으면 저는 아마 평생 벗어날 생각도 못하고 시댁 식구들 사고친 거 수습이나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서 아찔합니다. 시어머니는 지금까지도 그때 당시 더 돈을 많이 가져다 주고 더 정성을 들인 기도를 올렸으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돈 가져다 주지 말라고 반대한 저를 아직까지도 욕하고 있어요. 물론 시댁에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한 번씩 도와줄 수도 있겠죠. 저도 결혼하고 이 집안으로 시집온 뒤로 완전 시댁과 담 쌓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정도가 있는 거지. 시도 때도 없이 사고치고 누가 봐도 이상한 곳에 수천만 원씩 가져다 주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그나마 남편이랑 제가 따로 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월급이라도 모으고 있는 건데 남편을 생각하면 여전히 답도 없습니다. 시아버님 사건은 100번 양보해서 남편 입장을 이해할 수라도 있는데 그 집안의 가장 큰 문제와 골칫거리는 시동생입니다. 남편 말로는 애는 착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동네 건달 양아치일 뿐이에요. 저랑 동갑인 35의 나이인데 시집와서 지금까지 직업이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저한테 연금보험 가입하라고 권유를 하더니 몇 달 뒤에는 그만뒀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오피스텔 하나 분양받으라면서 형수, 여윳돈 좀 있으면 오피스텔 투자 좀 해봐요. 1억이면 두 채 가능하다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여윳돈이요? 지금 저한테 여윳돈이 있냐고요? 당장 우리 집 사려고 모으던 돈까지 전부 도련님 음주사고로 다 날려먹었다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중고외제차 팔러 다니기도 하고 본인 수중에 돈 100만 원도 없으면서 저희 부부의 연금 관리를 해주겠다며 연락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직업들의 공통점이 제대로 된 월급은 받지도 못하는데 양복 잘 차려입고 외제차를 타며 뭔가 뻔지르르 있어 보이는 척만 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나이가 35인데 아직 하나도 철이 안 들고 몸만 커다란 애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저렇게 대충 막 살아서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게 웬일인지 올해 초 시동생이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하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남편도 깜짝 놀라고 저도 너무 놀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이는 도련님보다 한참 어린 20대 중반의 아가씨였는데 속도 위반으로 아이가 생겼다며 책임지고 결혼하고 싶다 하네요. 변변한 직장도 없고 모아둔 돈은 당연히 없을 텐데 무작정 결혼하겠다니 제 뒷골이 땡기더라고요. 현재 시댁 집안의 가장이나 마찬가지인 저희 남편이 그 두 사람 모습을 가만히 보더니 그래, 아이가 생겼으면 남자가 책임을 져야지. 너는 신혼집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놨어? 라고 묻더군요. 남편이 시동생에게 그 말을 하는데 괜히 옆에서 제가 오싹해지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동생은 지금은 돈이 없으니 일단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시작할 거고 차근차근 돈을 모아서 분가해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희 시댁이 큰 방 하나, 시동생 혼자 쓰던 작은 방 하나 있고 딸랑 화장실 하나 있는 15평 빌라거든요. 지금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신혼집을 대체 어떻게 차리겠어요? 그렇다고 결혼을 좀 미루고 돈을 모으라고 하기엔 당장 저 아가씨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는 아무런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이 와중에 시어머니는 속도 없이 작은 아들 결혼한다고 좋아하시면서 둘째 며느리가 복덩이라고 결혼하기도 전에 큰 선물을 들고 오니까 이제 우리 집안에도 좋은 기운이 들어올 거라며 박수를 치고 웃으셨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도 숟가락 하나 못 해주셨으면서 어떻게 저런 태평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동생이 시댁에서 합가를 하던 반지하 원룸을 구해서 살던 옆에서 보고 있기만 해도 이 상황이 너무 머리 아파서 저는 끼고 싶지 않았어요. 작년 봄부터 양복 쫙 빼입고 분양사무소에서 상가와 지식센터 분양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한두 개라도 팔았는지 어쨌는지 결혼할 정도의 돈은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집도 못 구해서 임신한 아내와 함께 시어머니 집에서 산다고 하는데 무슨 결혼 준비를 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아무런 말이 없었고 저는 그 모습 보고 괜히 불안해졌습니다. 당신 혹시 이상한 생각하는 건 아니지? 절대 안 돼. 이번만큼은 알아서 하게 해야지. 화를 내면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지난 5월 양가상견례까지 마쳤고 그 자리에 돌아가신 아버님을 대신해서 남편과 제가 어머님이랑 같이 나갔어요. 상대방 여자 쪽 집에서도 일단 자기 딸이 임신을 했으니 결혼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댁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리는지 자꾸만 작은 방이라도 얻어서 따로 살게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우리 남편은 본인이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죠. 그 말씀이 맞습니다. 라는 대답만 하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딱 1년만 얹혀 살면서 기반을 잡으면 자기가 아파트 사서 독립할 수 있다며 믿어달라는 소리를 하더군요. 계약 하나만 따내면 직장인 3-4달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면서요. 그렇게 돈이 벌기 쉬웠으면 진작 좀 벌어서 집을 사두지 그랬나 싶어요. 나이가 이제 35인데 정말 언제 철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예비 동서 부모님들도 여유는 별로 없어 보였고 자기들이 나서서 집을 구해주겠다던가 결혼할 때 뭘 보태주겠다는 말은 끝까지 하지 않았고 서로 어색한 분위기에서 상견례는 끝이 났어요. 사정이 되던 안 되던 일단 결혼식은 배가 불러오기 전인 올가을에 하기로 하고 각자 먹먹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속이 많이 상했는지 원래 술도 거의 안 먹는 사람이 밤늦도록 잠 안 자고 혼자 거실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상견례 마치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늦게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집 거실에 어머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남편이랑 둘이서 무슨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중인 것 같은데 어머님은 눈물까지 흘리셨는지 제가 집에 들어오니까 티슈로 눈가를 닦아냈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오실 거면 미리 말씀하시지. 제가 좀 일찍 퇴근해서 식사라도 차려드렸을 텐데. 어머님은 괜찮다면서 자기는 저녁 먹었다고 그냥 잠깐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들린 거라면서 이제 얼굴 봤으니 나는 간다. 겉옷 챙겨 입고 도망치듯 바로 나가셨어요. 대체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했길래 내가 오자마자 황급히 자리를 피하시는지. 남편 붙들고 어머님이랑 무슨 말 했냐고 물어보니까 남편도 눈치를 보면서 대답을 못하고 자꾸 딴소리로 말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아니, 어머님이 방금 무슨 말씀 하셨냐니까? 당신 설마 또 뭔가 해주려는 건 아니지? 사실 저도 바보가 아닌데 예전부터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어요. 처음에 시동생이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왔을 때 남편의 표정을 보면서 이것도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니겠지, 이번에는 안 그러겠지 하고 마지막으로 믿어보려고 했어요. 솔직히 가족끼리 힘들고 어려우면 돕고 사는 게 맞아요.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쩌고요? 저희 아직 결혼할 때 잠깐 2년 정도만 살 거라고 예상했던 좁은 빌라에서 2번 전세 계약 연장하고 6년이 넘게 살고 있어요. 우리 부부가 왜 아직 아이가 없냐 하면 저는 이 집에서 아이 낳고 키울 자신이 없고 이 동네는 마음 놓고 아이를 보낼 만한 어린이집도 없고 놀이터도 없어요. 저보다 늦게 결혼한 제 친구들은 새로 생긴 신도시에서 깨끗한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도 있고 길 하나 건너면 초등학교도 있어요. 저도 그런 곳이라면 아이 낳고 키우고 싶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시댁에 가져다 준 돈만 있었어도 진작 새 아파트 전세 얻어서 이사 갔을 거예요. 가족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제 인생까지 이렇게 만들어버린 그 사람들이 너무 원망스럽고 시동생이고 시어머님이고 돌아가신 시아버지조차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면서 자기 동생이 안정된 직장도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니까 최소한 전셋집은 구해줘야 애 낳고 살지 않겠냐고 말하더라고요. 방금 어머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지금 어머님 댁 그 집에서 애 낳고 같이 살겠냐고, 결혼하고 새 출발하는 둘째네 부부를 어떻게든 번듯한 신혼집 구해서 해주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는 게 마음 아프다며 우셨답니다. 남편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듣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당신네 집안 꼬라지를 그렇게 만들었어? 왜 나한테 그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다음에 이어질 남편의 말에 저는 참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떠올라 버려서 완전 폭발하게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제게 너무 괴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번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도와주자. 그래도 5천 정도면 둘이 살만한 집은 구해줄 수 있어. 라고 제게 말했고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당신 5천만 원 있어? 그 정도 돈 있으면 우리부터 좀 이사 가자. 못해주는 네 동생한테는 미안하고 나한테는 미안한 감정도 없니? 남편은 그 말 듣고 한다는 소리가 내 통장에 지금 1,500 정도 있고 당신이 도와주면 4천은 되겠지. 아니면 내가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 알아보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전에 어머님이 사이비 종교에 3천만 원 가져다 주셨을 때부터 남편이랑 저는 돈을 따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 달 벌이가 큰 차이가 없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또 저 몰래 시댁에 돈을 야금야금 가져다 줬는지 2년 동안 고작 1,500만 원밖에 못 모았더라고요. 저는 통장에 3천만 원 정도 있었고요. 제가 여기서 도와주면 남편 말대로 대출 크게 안 받고 시동생 신혼집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럼 제 인생은 어쩌라는 말인가요? 이 돈 탈탈 뒤집어 털어서 또다시 시동생 신혼집 맞춰주고 나면 우린 또 무일푼이에요. 남편한테 난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 동생 못 도와주니까 당신이 알아서 대출을 받던 사채를 끌어다 쓰건 알아서 빌려주라 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으면 그렇게 해. 대신 나랑 이혼 도장 찍고 가져다 줘. 난 이제 너네 집안 식구들 뒤치다꺼리 더 이상 못하겠다. 제가 6년 넘게 보고 살아온 가족에 대한 정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시댁 상황이 딱하고 답도 없는 건 제가 봐도 잘 압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거기에 붙들려서 이러고 살 생각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생활비가 부족한 어머님한테 남편이 매달 용돈 얼마씩 드리는 것도 저는 하나도 화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상식이 있으면 정도껏 해야죠. 아버님 살리겠다고 아들한테 3천만 원 달라 해서 이상한 곳에 가져다 주는 시어머니나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없이 덜컥 아이만 만들어서 결혼하겠다는 시동생이나 어쩌면 하나같이 자기들 생각만 하고 지들 편한 대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라고 아이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건가요? 개뿔도 없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임신하고 애 보느라 회사까지 그만두고 쉬어버리면 남편이 혼자 버는 돈으로 어떻게 세 식구가 먹고 살아요? 남편 버는 돈을 시어머니 시동생 때문에 오롯이 우리 식구한테 쓸 수도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제가 먼저 남편에게 너네 식구 도와주고 싶으면 이혼하자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이혼만큼은 절대로 못한답니다. 그러면 시동생이 어머님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던 말던 당신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펄쩍 뛰면서 어떻게 형제끼리 그럴 수 있냐고 방금 자기 엄마 우는 거 못 봤냐며 이번을 마지막으로 도와주고 앞으로는 동생도 열심히 산다고 했으니까 저보고 믿어달라 하더군요. 믿고 안 믿고가 뭐가 문제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동안 시댁에 들어간 돈은 없는 셈 치더라도 이제 남편이나 제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아직 모아둔 돈 하나 없이 또다시 시댁 도와준다는 소리나 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진짜 더는 이렇게 못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냥 내 신경 쓰지 말고 이혼하자고 재차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진짜 더는 힘들어서 못하겠어. 당신은 집에서 효자 노릇하면서 사는데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한 번 마음 편히 못 드리고 살았어. 나 그만 나쁜 사람 만들고 이혼한 다음에 당신 마음대로 해. 남편이 끝까지 저를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제가 이혼하자고까지 했는데도 자기 동생 도와주는 일만은 포기 못 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소송을 하던지 변호사를 찾아가던지 내가 알아서 이혼하고 나가겠다 말했습니다. 아무리 대화를 해도 의견이 전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다음날 서로 얼굴도 안 마주치고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따로 출근했어요.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저는 인터넷으로 이혼을 어떻게 하는지 검색해보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진짜로 소송이라도 해야 하나 머릿속으로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또 시어머니가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둘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내가 자리를 비켜줘야 하나 싶어서 짜증이 살짝 났는데 시모가 저한테 뛰어오더니 울면서 매달리셨어요. 너가 우리 집 며느리로 몇 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이혼한다고 할 수 있니? 절대 안 된다. 집 나가려거든 나 쓰러지는 꼴 보고 가라. 다짜고짜 저를 붙들고 그런 말을 하시니까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그런 모습 보이시는 건 처음이었고 저도 마음이 살짝 약해져서 모질게 뭐라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이야기 다 끝난 일이에요.
라고 뿌리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는데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 듣고 그런 생각 싹 다 달아났습니다. 이번 딱 한 번만 너가 눈 감아줘라. 우리 둘째도 살아야지. 내가 해주고 싶어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저보고 이혼도 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돈 벌어서 시댁이나 도우면서 살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방금 전까지 약해졌던 마음도 싹 다 사라져버리고 이 집안 사람들은 진짜 안 되겠구나. 끝까지 거머리처럼 내 피를 빨아먹고 살겠구나 싶어서 저를 붙들고 있는 어머님의 팔을 뿌리치고 저는 못 살겠으니 두 아들이랑 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시모가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엉엉 울기 시작했고 남편은 이 와중에 시어머니 붙들고 울지 말라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괜찮다고 안심시키더군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심파를 찢고 앉아있길래 저는 그날 간단한 짐 챙겨서 집을 나갔고 지금은 남편과 마지막 이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 몫으로 따로 모아둔 적금은 당연히 제 돈이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전세금에서 반을 달라고 요구한 상태예요. 아마도 동생 장가 보내기 위해 목돈이 필요한 남편이 이혼하는 마당에 집 빼서 반은 자기 동생 그리고 반은 저한테 주고 본인은 시댁 들어가서 어머님 모시고 살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남편에게 요구한 그 돈을 다 받아서 이혼하더라도 저는 충분한 보상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30대의 절반이나 쓰레기통에 처박은 듯한 기분이고 얼마 안 되는 그 돈 받아봐야 만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남편에게 돈 받으면 제가 모은 돈이랑 다 합쳐서 친정부모님 댁을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요. 제가 이 나이에 남자 다시 만나서 재혼할 것도 아니고 이젠 결혼과 시댁이라고 하면 지긋지긋 치가 떨립니다. 그럴 돈 있으면 제 부모님한테 효도하면서 즐겁게 살래요. 앞으로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우리 친정부모님과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